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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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akbul. You've been so naughty this year that I brought you something I know you'll absolutely hate. It's a desk model of an FRP. 오늘 50년 전 그 겨울에 얼어 죽던 애기가 있었지. 그 애기가 내 아버지였다. 눈이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1982년 그해 겨울, 아버지의 부음을 받고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의 하얀 눈을 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모닥불 앞에 앉아 불씨가 하늘로 날아가는 것을 바라보던 그 겨울밤들을, 불씨가 별이 된다고 믿었던 순수했던 시절을 말입니다. 그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아버지 옆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닥불이 타오르는 한, 추위도 어둠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마을로 들어서는 길, 발목까지 차오르는 눈길을 걷는데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마을 모퉁이, 그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였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누군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보는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면서 동시에 아려왔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모닥불, 그것은 제가 상상해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할아버지 한 분이 불을 쬐고 계셨습니다. 등이 굽은, 여드는 좋기 넘어 보이는 우리 마을의 최영감님이었습니다. 영감님의 주름진 얼굴에는 불빛이 일렁이고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오래된 사진 속 풍경처럼 아득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그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모닥불을 지키는 그 모습만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추운 날 여기서 뭐 하세요? 최영감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린 눈으로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 석이 아니냐? 네, 할아버지. 석이에요. 그래, 돌아왔구나. 자네 아버지. 영감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떨림 속에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아버지의 죽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비밀이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네, 어제 연락받고 왔어요. 이리 와서 좀 쬐거라. 얼었겠다. 저는 영감님 옆에 앉았습니다. 모닥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장작 타는 냄새, 10년 만에 맡는 그 그리운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저는 그제야 정말로 고향에 돌아왔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불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빛은 제가 떠난 그날처럼 변함없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가 제 가슴까지 닿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따뜻함은 어쩐지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말이다. 영감님이 불을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네 이야기만 했어. 서울에서 잘 지내는지, 결혼은 했는지, 언제 내려오는지. 병원에 가야 한다고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어. 서기가 올까봐 여기서 기다린다고만 했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시골이 싫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섭섭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전화를 끊기 전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지내거라, 건강하고. 그 짧은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그리움과 외로움이 담겨 있었는지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모닥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이었지만 저에게는 마치 아버지가 한숨을 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영감님의 얼굴에는 불빛이 일렁이며 그림자를 만들었다가 지웠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 그림자들이 마치 시간의 흐름처럼 세월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이 밤에 여기 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답을 듣기가 두려웠지만 침묵은 더 무거웠습니다. 응, 나 잠이 안 와서 말이야.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단다. 하루에 서너 시간이면 충분하지.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불을 쬐곤 해. 혼자 방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거든. 영감님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추운데? 아니야. 여기가 좋아. 이 모닥불이 있으니까. 불을 보고 있으면 말이야, 옛날 생각이 나. 젊었을 때 친구들이랑 여기 모여 앉아 밤새 이야기하던 때. 이제 그 친구들 대부분 세상을 떠났지만 불을 보고 있으면 그때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영감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모닥불처럼 10년 전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나도 자네 나이대가 있었지. 25. 젊었지. 그때도 이렇게 눈이 내렸어. 나는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돌아왔단다. 집안이 어려워져서 말이야. 아버지가 편찮으셨거든. 돈이 필요했지. 꿈을 접어야 했어.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말이야. 영감님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마치 긴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날 밤 나는 여기 왔었어. 혼자 앉아서 울었지. 서러웠거든. 왜 하필 우리 집인가? 왜 하필 나인가? 그런 생각만 했어. 그런데 말이야, 누가 오더라고. 내 아버지, 자네 증조할아버지셨지. 아버지는 묵묵히 내 옆에 앉으셨어. 그리고 장작을 하나 올리셨지. 불이 더 밝아졌어. 영감님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단다. 불이라는 게 신기하지 않니? 나무는 타서 없어지는데 따뜻함은 남는단다. 빛도 남고. 우리 인생도 그런 게 아닐까? 무언가를 내려놓으면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야. 다른 형태로 남는 거지. 네가 공부를 못하게 됐지만 그 마음은 어디 가겠니? 이 마을에서 다른 방식으로 피어날 거야. 영감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날 이후로 나는 깨달았지. 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걸. 다른 시작이라는 걸. 나는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 장터에서 장사하면서 틈틈이 글자를 가르쳤지. 그게 내 모닥불이었단다. 서가, 자네도 그렇게 살게. 뭔가를 잃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걸 얻었다고 생각하게. 고향으로 돌아온 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어. 저는 영감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10년 동안 외면했던 죄책감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나요? 영감님은 한참을 말없이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기가 돌아오거든 모닥불 이야기를 해주라고 하셨지. 모닥불 이야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950년 한겨울이었지. 영감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쟁 중이었어. 피난민들이 이 마을로 몰려들었지.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단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렸지. 사람들은 추위에 떨었고 먹을 것도 없었어. 그런데 말이야, 피난민들 중에 젊은 부부가 있었어.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지. 얼어 죽기 직전이었어. 영감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목소리 속에는 50년 전의 추위가, 절박함이, 그리고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을 입구에 쓰러졌을 때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어. 우리 마을의 김씨 아저씨였지. 아저씨는 깜짝 놀라 사람들을 불렀어.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지. 모두 놀랐어. 젊은 부부와 아기 거의 얼어붙어 있었거든.
어떡하지? 누군가 물었어.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차가 없잖아. 그때는 차가 귀했단다. 마을에 한 대도 없었어. 영감님이 장작 하나를 불에 올렸습니다. 불꽃이 더 높이 치솟았습니다. 우선 따뜻하게 해줘야 해. 누군가 말했어. 우리 집으로 모셔가자고 했지만 다들 망설였어. 식구가 많았거든. 방이 없었어. 그때 한 사람이 나섰단다. 자네 할아버지 최만석이었지. 제 할아버지. 전쟁 전에 돌아가셔서 제가 만나보지 못한 분. 할아버지가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 여러분, 우린 사람입니다. 이 추운 날 저들을 외면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만석이, 우리도 힘들어. 누군가 말했지. 할아버지가 대답했어. 알아요. 다들 힘든 거 압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모닥불을 피웁시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 모닥불? 이 느티나무 아래서 말입니다.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어. 밤마다 모닥불을 피워 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줍시다. 장작은 어디서 구하나? 누군가 물었어. 제 집 뒷란에 쌓아둔 게 있습니다. 그걸 씁시다. 그럼 자네 집은? 괜찮습니다. 저희 식구는 방 하나면 됩니다. 영감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의 결단에 마을 사람들도 마음을 열었어. 좋아, 나도 장작 좀 보태지. 우리 집에 쌀도 좀 있어. 죽이라도 끓여주자. 내가 낮에는 불을 보지. 밤은 내가 맡을게. 사람들이 하나둘 나섰단다. 그날 밤 느티나무 아래에 모닥불이 피어올랐어. 젊은 부부는 불가에 누웠고 아기는 어머니 품에 안겨 드디어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지. 저는 모닥불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불이 타올랐을 것입니다. 같은 나무 아래, 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다음 날,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매일 밤 모닥불이 타올랐어. 마을 사람들은 교대로 불을 지켰단다. 새벽 2시부터 4시까지는 박씨, 아저씨, 4시부터 6시까지는 이씨 할아버지, 6시부터 8시까지는 김씨 아저씨. 그렇게 돌아가며 지켰지. 영감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왔어. 눈 덮인 산을 허리까지 빠지며 올라갔지. 나무를 베어 지게에 지고 내려왔어. 힘들었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어. 아낙네들은 죽을 끓여 날랐단다. 쌀이 귀한 시절이었지만 조금씩 보탰어. 한 집에서 한 줌씩 모이면 한 소치 되었지. 저는 상상했습니다. 추운 겨울밤 모닥불 앞에 모인 마을 사람들을,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려는 그 마음들을. 아이들도 도왔어. 작은 나뭇가지라도 주워오곤 했지. 학교 가는 길에 놀다가 틈만 나면 주웠어. 마을 전체가 움직였단다. 한 달이 지났어. 젊은 부부는 기력을 되찾았고 아기도 건강하게 자랐지. 하지만 아직 추위는 계속되었어. 모닥불은 여전히 필요했지. 영감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모닥불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마을에는 김씨 할머니가 있었어. 남편을 전쟁에서 잃은 분이었지. 홀로 세 아이를 키우고 계셨어. 먹고 살기도 힘든 형편이었지. 하지만 할머니는 매일 나왔단다. 손에 고구마 몇 개를 들고. 이거라도 구워 먹으라고 젊은 부부에게 건넸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부부가 사양했지. 괜찮아요. 할머니가 웃었어. 우리 남편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을 거예요. 살아있다면 말이에요. 그러니 이건 빚을 갚는 거예요. 미리 갚는 거지. 영감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나왔어. 불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지. 전쟁 전 이야기, 남편과의 추억, 결혼식 날 이야기,
처사이가 태어난 날 이야기, 마지막으로 남편을 본 날 이야기. 사람들은 들어주었어. 모닥불 앞에서 따뜻하게. 할머니는 나중에 말했단다. 그 겨울이 가장 따뜻했다고. 비록 남편은 없었지만 이 모닥불 덕분에 혼자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있었고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닥불은 단순히 몸을 녹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녹였습니다. 박씨 아저씨도 있었어. 전쟁에서 다리를 다친 분이었지. 제대로 걷지 못했어. 일을 할 수 없어서 가족들이 굶고 있었단다. 아내가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겨우 입에 풀칠을 했지. 어느 날 아저씨가 모닥불 앞에 왔어.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미안하지만 밥 한 그릇만. 목소리가 떨렸어.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죽을 한 그릇 떠주었지. 앉아서 드세요. 누군가 말했어. 우리도 배고플 때가 있었어요. 영감님이 장작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아저씨는 울면서 먹었어. 숟가락을 들 수 없을 만큼 손이 떨렸지. 누군가 떠먹여 주었어. 괜찮아요. 천천히 드세요. 아저씨는 소리내어 울었단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팔이라도 쓸 수 있으니까 장작을 쪼개기 시작했어. 한 손으로 앉아서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사람들이 말렸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저씨가 고집했어. 저도 뭔가 해야 해요. 받기만 할 수는 없어요. 다리는 못 쓰지만 팔은 멀쩡하니까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받은 따뜻함을 돌려주려는 그 마음. 매일 아저씨는 장작을 쪼갰어. 처음엔 하루에 10개, 그 다음엔 20개, 점점 늘어났지. 겨울이 끝날 때쯤 아저씨가 쪼갠 장작이 산더미였어. 사람들이 물었단다.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아저씨가 대답했지. 내년에도 누군가 추울 수 있잖아요. 모닥불은 계속 타올라야 하니까요. 저도 이제 알아요. 받은 따뜻함을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한다는 걸. 영감님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씨 할아버지도 계셨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분이었지. 집도 없어서 남의 집 헛간에서 살았어. 줄 게 아무것도 없었단다. 하지만 매일 밤 할아버지는 모닥불 앞에 나타났어. 그리고 노래를 불렀지. 옛날 노래, 고향 노래, 어머니 노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어. 음정도 맞지 않았지. 하지만 따뜻했단다. 사람들은 듣고 있었어. 젊은 부부도, 아기도, 김씨 할머니도, 박씨 아저씨도 모두. 영감님이 작게 웃었습니다. 노래가 끝나면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 할아버지는 쑥스럽게 웃었지.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것뿐이라서요. 목소리밖에 없어서요. 아니에요. 김씨 할머니가 말했어. 할아버지 노래는 우릴 고향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따뜻해요. 모닥불보다 더. 맞아요. 박씨 아저씨도 말했지. 할아버지 노래를 들으면 전쟁전이 생각나요. 평화로웠던 그때가. 저는 모닥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겨울 내내 할아버지는 노래를 불렀어. 매일 밤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고 봄이 왔을 때 할아버지가 말했단다. 내년에도 부를게요. 누군가를 위해 따뜻하게. 영감님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2달이 지났을 무렵 젊은 남자가 자네 할아버지를 찾아왔어. 어르신, 남자가 깊이 절을 했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것 없네. 할아버지가 말했어.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한 거야. 하지만 자네 아기나 잘 키우게. 할아버지가 웃었지. 저 아이가 잘 자라서 좋은 사람이 되면 그게 보답일세. 영감님의 목소리가 더 깊어졌습니다.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 약속드리겠습니다. 남자가 말했지.
제 아들을 이 마을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따뜻함을 아는 사람으로, 나누는 사람으로. 그래, 그러게. 할아버지가 남자의 어깨를 두드렸어. 그리고 말이야, 추울 때는 언제든 이 모닥불을 찾아오게. 할아버지가 느티나무를 바라보며 말했단다. 이 불은 꺼지지 않을 테니까. 봄이 올 때까지, 여름이 와도, 가을이 와도, 겨울이 다시 와도 이 불은 계속 타오를 거야. 그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니까. 영감님이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지켜졌어. 그해 봄이 올 때까지 석 달이 넘도록 모닥불은 단 하루도 꺼지지 않았지. 눈이 오는 날도, 바람이 부는 날도, 영하 20도가 넘는 날도 누군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 불을 지키며. 영감님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봄이 왔어. 3월 중순, 눈이 녹기 시작했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지. 전쟁도 끝나가고 있었어. 젊은 부부는 마을을 떠나게 되었단다.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였지.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배웅했어. 김씨 할머니, 박씨 아저씨, 이씨 할아버지, 아이들까지 모두가 나왔지. 영감님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젊은 부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절을 했어. 깊이 진심을 담아. 아기도 어머니 품에 안겨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지. 석 달 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통통한 얼굴로.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남자가 말했어. 목이 메었지. 이 아이가 자라면 꼭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 따뜻함을 잊지 않도록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겠습니다. 영감님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언제든 오게.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었어. 이 모닥불은 계속 타오를 테니 자네 아이가 언제 와도 따뜻하게 맞아줄 테니.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마을을 떠났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며. 마을 사람들도 손을 흔들었어. 오래도록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영감님이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그리고 10년이 지났어. 1960년 어느 봄날 한 가족이 마을을 찾아왔지. 남자와 여자, 그리고 10살쯤 된 아이. 그들은 느티나무 아래로 곧장 달려왔어. 숨을 헐떡이며. 어르신. 남자가 할아버지를 보고 무릎을 꿇었단다. 기억하십니까? 저 10년 전에. 영감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남자를 바라보았어.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 그래, 자네로구만. 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 약속드렸습니다. 꼭 다시 오겠다고. 잊지 않았어요, 하루도. 이 마을의 은혜를, 여러분의 따뜻함을. 남자는 아들을 앞으로 밀었어. 아들아, 인사드려라. 이분들이 내 생명을 살려주신 분들이시다. 영감님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이 깊이 절을 했어. 감사합니다. 제 생명을 살려주셔서. 할아버지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지. 잘 컸구나. 이름이 뭐냐? 최진수입니다. 소년이 대답했단다. 최진수. 제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서가. 영감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아기가 자네 아버지란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의 따뜻함으로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모닥불의 온기로 생명을 이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네 아버지가 이 마을에 남기로 한 거야. 20살이 되던 해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었고 서울에서 좋은 직장을 구할 수도 있었지. 친구들은 모두 서울로 갔어. 하지만 자네 아버지는 이 마을로 왔단다. 부모님이 반대했지. 아니다, 서울에 가거라. 여기는 시골이야.
젊은이가 살 곳이 아니야. 하지만 자네 아버지는 고집했어. 제 생명을 살려주신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영감님의 목소리에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반대했어. 아니야, 젊은 사람이 이런 시골에서. 아닙니다. 자네 아버지는 말했지.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이 모닥불처럼 따뜻한 곳이니까요. 여기 사람들처럼 따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결국 자네 아버지는 마을에 남았어. 작은 구멍 가게를 차렸지. 처음엔 힘들었어. 손님도 많지 않았고. 하지만 자네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단다. 저는 아버지의 가게를 기억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있던 그 작은 가게를. 마을 사람들은 모두 좋아했어. 진수가 돌아왔구나. 우리 마을의 아들이 돌아왔어. 그 겨울부터 자네 아버지는 모닥불을 피우기 시작했지. 매일 밤 느티나무 아래 사람들이 물었어. 진수야, 왜 매일 불을 피우니? 자네 아버지가 대답했단다. 누군가 추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 영감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자네 아버지는 한 사람을 만났지. 정혜수, 마을 이장님의 딸이었어. 그 만남은 겨울밤이었단다. 자네 아버지가 모닥불을 피우고 있을 때 한 여자가 다가왔어. 24살쯤 되어 보였지. 실례지만 불 좀 쬐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자네 아버지가 자리를 비켜주었어. 여자는 불 앞에 앉았고 한참을 말이 없었지. 자네 아버지도 말이 없었어. 다만 불만 바라보았단다. 불씨가 튀었고 하늘로 날아갔지. 영감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한참 후 여자가 입을 열었어. 이 불 언제부터 피우신 거예요? 자네 아버지가 대답했지. 오래됐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요. 이 마을의 전통이죠. 여자가 불을 바라보았어. 따뜻하네요. 불만이 아니라 마음도요. 네, 따뜻하죠. 자네 아버지가 대답했단다. 마음도 따뜻해지나요? 자네 아버지가 여자를 바라보았어. 여자의 눈에 눈물이 있었지. 네,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자네 아버지가 대답했어. 그래서 이 불을 피우는 거예요. 추운 사람들을 위해. 몸이 추운 사람도, 마음이 추운 사람도.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여자가 웃었어.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추웠어요. 여자가 말했지. 마음이요. 오랫동안. 그날 이후 여자는 자주 모닥불에 왔단다. 일주일에 3번, 4번. 자네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어. 마을 이야기, 서울 이야기, 꿈 이야기. 두 사람은 가까워졌지. 천천히, 자연스럽게. 석 달이 지났을 때 자네 아버지는 깨달았어. 자신이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영감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여자가 말했어. 저 다음 달에 시집가요. 자네 아버지의 손이 멈췄단다. 장작을 올리던 손이. 축하드려요. 자네 아버지가 말했지. 목소리가 떨렸지만 억지로 웃었어. 여자는 고개를 저었어. 축하받을 일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정하신 혼처예요. 저는 한 번도 그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좋아하지도 않아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요? 자네 아버지가 물었어. 왜 거절하지 않으세요? 거절할 수 없어요. 여자가 울었지. 집안이 어려워요. 이 결혼으로 빚을 갚을 수 있대요. 자네 아버지가 말했어. 제가 돈을 벌어서 갚아드릴게요. 시간이 좀 걸려도 꼭 갚아드릴게요. 그러니 안 돼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단다. 너무 많아요. 당신이 평생 벌어도 못 갚을 돈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다음 달이에요. 영감님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주먹을 쥐었지.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단다.
한참 후 자네 아버지가 말했어. 행복하세요. 여자가 자네 아버지를 바라보았지. 당신이 불을 피우는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줄게요. 비록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어도 그 사람도 따뜻함이 필요한 사람일 테니까요. 당신이 가르쳐 준 거예요. 모닥불처럼 사는 거. 자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 모닥불이 타올랐고 두 사람은 말없이 불을 바라보았지. 마지막 밤이었어. 영감님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떠났어. 결혼식을 올렸고 서울 근처의 큰 집으로 갔지. 자네 아버지는 한동안 모닥불을 피우지 않았단다. 일주일, 열흘, 보름. 사람들이 걱정했어. 진수야, 괜찮니? 네, 괜찮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웃었지.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 내가 찾아갔단다. 진수야. 네, 할아버지. 모닥불은 언제 다시 피울 거냐? 자네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추운 사람들이. 네가 불을 피우지 않으니 다들 추워하고 있단다. 영감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어. 죄송합니다. 사과할 것 없어. 내가 말했지. 다만 기억해라. 모닥불은 네 것이 아니야. 모두의 것이지. 네가 슬프다고 꺼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추워진단다. 자네 아버지는 그날 깨달았어. 모닥불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무렵 한 여자가 마을에 왔어. 옆 마을에서 온 처녀였지. 21살, 이름은 민영. 자네 어머니였단다. 제 어머니.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는 밝은 사람이었어. 자네 아버지를 보고 먼저 말을 걸었지. 여기가 모닥불로 유명한 마을이죠? 네, 맞습니다. 구경해도 될까요? 자네 아버지가 어머니를 느티나무로 데려갔어. 하지만 불은 꺼져 있었지. 모닥불은요? 어머니가 물었어. 자네 아버지가 대답했단다. 요즘은 안 피우고 있어요. 왜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안타까웠지. 이렇게 추운데 누군가 필요할 텐데요. 영감님이 웃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어머니를 바라보았어. 그 순간 자네 아버지는 깨달았지. 내 말의 의미를. 모닥불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자네 아버지가 말했어. 맞아요. 오늘부터 다시 피워야겠네요. 어머니가 웃었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은 함께 장작을 모았고 함께 불을 피웠어. 모닥불이 다시 타올랐단다. 만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지. 진수야, 다시 피웠구나. 좋아. 우리도 나무 가져올게. 영감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어. 이야기해 주실래요? 왜 불을 피우지 않았는지. 자네 아버지는 말했지. 정혜수에 대해, 첫사랑에 대해, 이별에 대해 다 말했어. 어머니는 들었단다. 다 듣고 나서 어머니가 말했지. 그분도 행복하셨을 거예요. 네. 당신을 만나서요. 사랑을 알았으니까요. 비록 함께할 수 없었어도 그건 큰 선물이에요. 저도 알아요. 사랑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어머니를 바라보았어. 어머니가 계속 말했지.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 이 모닥불처럼요. 어제 피운 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타오르는 이 불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내일 피울 불이요. 자네 아버지는 그날 알았단다. 어머니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지. 느티나무 아래서 잔치를 열었고 모닥불을 피우고 밤새 노래하고 춤추었어. 김씨 할머니도 왔고 박씨 아저씨도 왔고 이씨 할아버지도 노래를 불렀지. 모두가 축복했어. 영감님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자네가 태어났단다. 최석 모닥불 밑에서 태어난 아이. 그게 자네였어.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이 모닥불을 지켰어. 병원에 가야 한다고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지. 서기가 올까봐 여기서 기다린다고만 했어. 그리고 마지막 날 내게 말했단다. 서기가 돌아오거든 모닥불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불이 왜 꺼지면 안 되는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그리고 모닥불을 부탁한다고. 영감님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가, 이제 이 불은 자네 것이란다. 자네가 지켜야 해.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자네로. 이 불은 계속 이어져야 해. 누군가를 위해 따뜻하게. 저는 모닥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50년 전처럼, 30년 전처럼, 어제처럼, 오늘처럼, 그리고 내일도 타오를 것입니다. 제가 지킨다면, 네, 할아버지, 지키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 모닥불을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할아버지가 시작하신 대로 계속 지키겠습니다. 영감님이 웃었습니다. 눈어물을 흘리면서, 고맙다 서가. 자네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그날 밤부터 저는 매일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장작을 올리는 것도, 불을 지키는 것도. 하지만 영감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석 달이 지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모닥불을 피우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장작을 확인하고, 저녁이 되면 느티나무로 갑니다. 불을 피우고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추운 사람, 외로운 사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누구든 오면 저는 자리를 내어줍니다. 이리 오세요. 불 좀 쬐고 가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은 옵니다. 밤마다 누군가는 옵니다. 모닥불은 그렇게 사람과 사람을 잇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저를 잇습니다. 이 차가운 세상에 따뜻함을 나눕니다. 모닥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누군가 추울 수 있으니까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추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뜻함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불을 피웁니다. 모닥불을. 그리고 그 불은 대를 이어 계속 타오를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모닥불.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